이데일리 TV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저희가 제약바이오 쪽을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좀 분석을 해보는데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중국 쪽 시장의 출발 상황 좀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에 우리 시장 어쨌든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을 어떻게 출발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할 텐데 자, 일단은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0.58%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3,432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했고요. 홍콩 항생지수는 낙폭이 좀 크게 출발을 했습니다. 2.27%, 2.3% 가까이 급락 출발을 했는데 자, 주말 사이에 중국에서 전인대 전국 인민대표대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어쨌든 부양책 추가적인 내용이 더 나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 기대감들이 많았습니다. 자, 일단은 11월 전인대에서 10조 위안을 투입해서 지방정부 부채를 차환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은 좀 안정화가 될 수 있겠다라는 안심은 됐는데 뭔가 추가적인, 뭔가 돈을 더 푼다든지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한 것들에 대한 대책은 구체적으로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실망감들이 뉴욕 시장에도 있었고 중국 시장도 오늘 역시 출발하는데 좋지가 않은 상황으로 양 시장, 홍콩 항생지수와 중국 상해지수가 출발을 했습니다. 자, 일본 니케이 지수와 대만 가권은 0.1에서 2%대 약보합권 수준인데 우리는 좀 낙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오면서 중국 쪽을 조금 더 커플링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그러면 시장에서 제약바이오를 조금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석지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어떤 제약바이오 업체를 좀 살펴봐야 할지. 자, 일단은 이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제약바이오가 약간 쉬는 듯한 그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 중에도 뭐 좋은 이슈가 있는 기업들도 있고 네네. 또 여전히 안 좋은 이야기, 좀 지지부진한 기업들이 있는데 자, 일단은 뭐 후자부터 좀 들어볼까요? 헬릭스미스가 여전히 좀 좋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좋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가요? 내용을 오늘 전달해 드리려고 그런가요? 하는데요. 네. 근데 어쨌든 뭔가 바이오 솔루션에 인수된 다음에도 계속 좀 잡음이 많고 손실 규모도 좀 줄긴 했지만 여전히 좀 손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손실 규모가 이제 상당히 많았지만 네. 올해는 그 규모가 3분의 1로 줄어들 거라는 내용을 오늘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줄 겁니다.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헬릭스미스 손실 규모가 이제 97억 원을 기록할 전망인데요. 네. 이거 이제 1년 전 같은 손실 규모랑 비교하면은 절반 이상 이미 줄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227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97억밖에 100억 미만으로 떨어진 거고요. 이제 전체로 봤을 때 1년 규모로 봤을 때 순손실 규모가 올해 200억 원이 채 되지 않을 것이다. 한 180억 원도 나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헬릭스미스의 지난해 포괄 손익 계산서를 제가 봤더니 단기 순손실이 지난해 674억 원, 약 700억 원에 달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만약에 200억 원을 찍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도 벌써 3분의 1 수준으로 그 감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3년간 단기 순손실 규모가 2021년엔 540, 2022년엔 417억 원, 2023년 지난해 674억 원 이렇게 매년 400억 원 이상을 꾸준히 기록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제 200억 원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자, 손실을 어쨌든 줄이고 있다는 건 회사 차원에서 뭔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라는 걸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일단은 뭐 특히 연구 비용이나 뭐 R&D 쪽도 이제 비용을 좀 많이 줄이면서 재무 내실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어쨌든 바이오는 그래도 R&D에 투자를 해야 또 앞으로의 네.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렇게 줄이면서 축소하면서도 괜찮은 건지 또 궁금하네요. 네, 사실상 이제 신약 후보 물질 개발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그런 의지로 좀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관련 인력이랑 개발비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연구 개발비가 한 242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상반기에는 56억 원으로 아주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게요.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거죠. 그래서 헬릭스미스는 이제 그동안 내부적으로 연구소에서 하던 어떤 신약 발굴
신약 후보물질 발굴 프로젝트도 이제 다 스탑을 했다고 네네. 하고요. 그래서 올해 초에 이제 임상 3상 이제 실패 결과를 알린 이후에 사실상 이제 안 되는 거는 하지 않고 잘 되는,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될 만한 사업 거. 쪽으로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서 잘 알려져 있지만 이제 말씀드리면 올해 1월에 엔젠시스라고 불리는 신약 그쵸. 후보 물질로 진행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DPN을 적응증으로 한 이 임상 3- 이상이 있었는데 네네. 이 톱라인 데이터 결과를 봤더니 이제 유효성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평가 지표 달성하지 못해서 임상 실패를 했는데요. 근데 임상 3상 실패를 이제 회사 측은 인정을 하면서 무형 자산으로 잡혀 있던 엔젠시스 가치 150억 원을 손상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헬렉스미스는 그동안 임상에 이제 실패를 하면서 꾸준히 자산으로 잡았던 이 엔젠시스의 이런 수백억 원 가치를 계속 손실 처리를 한 바 있는데요. 그래서 이 누적액이 현재까지 970억 원에 달합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될 만한 사업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그동안 또 실패했던 것들, 가능성이 적은 것들은 좀 사업을 정리하면서 비용을 좀 줄이고 손실을 줄이고 있는 모습인데, 말씀해 주셨던 거 그 당뇨병성 신경병증 이 엔젠시스가 기대도 너무나 많았지만 사실 이게 또 실패하다 보니까 헬렉스미스가 주가가 또 무너지는데 주 네, 원인이 돼 버렸어요. 맞습니다. 이거 네. 뭐 논란이 많았잖아요. 정리 좀 해볼까요? 네네. 이 엔젠시스로 개발하던 그 DPN,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는요, 한때 헬릭스미스 시총이 4조 원을 그쵸. 찍을 수 있도록 이끈 주력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런데 2019년 9월에 미국 임상 3상에 실패를 했죠. 그러면서 주가가 상당히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17만 원이던 주가가 일주일 만에 6만 원대로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헬릭스미스는 이 임상 3상이 3-1상이다. 그러니까 3상 전체가 아니다. 갑자기 이렇게 말을 좀 바꾸더니 네. 3-2상, 3-2 비상이라는 이제 좀 생소한, 바이오 업계에서는 3-2상이라는 말이 아마 그때 당시 좀 들어봤어요. 예. 네, 업계에선 처음 나왔다는 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눠서 또다시 진행을 하겠다고 다시 임상에 도전을 했습니다. 해당 임상 최종 결과는 2022년 말이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대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당시 대표가. 근데 일정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으면서 또 결국 미뤄졌잖아요, 그죠? 네, 미뤄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려서 올해 1월 발표된 게 그 3-2상 이번 이제 결과고요. 이제 또다시 임상 실패로 나타났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뭔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듯한 말과 임상 단계들을 보니까 투자자들은 뭐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임상 실패도 임상 실패지만 문제는 주주들에게도 뭔가 실망감을 너무 많이 줬습니다. 네. 뭔가 유상증자를 갑자기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주주들을 더 화나게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2019년 9월에 이제 처음에 DPN 임상에 네. 이제 실패를 했는데 갑자기 3-1상으로 하고 이제 임상을 또 진행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과정에서 대규모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주주들한테는 좀 실망스러운 일로 다가왔을 수 있겠는데요. 2020년 9월에 네. 이제 2,817억 원 규모 주주 배정 유증을 한 차례 추진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동안 3-1상 그 결과 발표 전에도 한 네. 1년 전에도 1,500억 원 유증을 단행을 했었는데 1년 만에 이렇게 또다시 대규모 유증을 한 거여가지고 주주들이 이 유증 소식에 조금 실망감을 나타냈고, 그때 처음에 유상증자를 했을 때는 앞으로 2년 동안은 유증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이제 불과 1년 또 뒤에 했어요. 유상증자를 한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김선영 첼릭스미스 창업자는 네. 그 아들에게 2차례 증여를 하겠다라고 했다가 그 말을 다시 번복하는, 네, 네. 그렇게 하면서 투자자 신뢰가 상당히 이제 떨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3-1상 결과 발표 전에 2019년 8월에 1,500억 원 유증을 단행한 다음에 아들에게 약 530억 원 주식을 증여하겠다 했는데 한 달 뒤에 취소했고요. 그리고 2020년 7월에는 아들에게 600억 원어치 그 증여를 한다고 했다가 2달 뒤에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징역 취소 결정은 유증을 이제 발표하고 이제 거의 동시에 알렸기 때문에 네. 그 유증에도 이제 대표는 참여를 하지 않게 됐고요. 그래서 네. 이제 공분을 좀 샀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왜 그렇게 취소를 했냐 그랬더니 이제 재무적 부담이 좀 있다.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네. 취소했다. 이렇게 입장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또 2020년 9월에는 자회사 두 곳을 설립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헬릭스미스에는 유증에 참여 안 했으면서 이 자회사 중 한 곳에는 또 유증에 참여를 하는 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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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도가 행동을 행동이 했죠. 있어서 좀 이 부분도 좀 공분을 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 두 회사는 각각 2021년, 2023년에 청산 절차를 밟았습니다. 네, 네. 지금은 없죠. 자, 결국에 보니까 뭐 지금 뭐 이러면서 헬릭 스미스가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주식 시장에서 완전 무너졌습니다. 뭐 관심이 완전 밖에 나버렸고 투자자들도 헬릭 스미스 믿을 수가 없다. 뭐 이 공시 같은 거 보면 이게 도대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회사인지 이런저런 무상증자 이야기 뭐 공시가 너무 이상한 지저분한 공시가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그런데 이게 참 이러니까 이 또 주주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주인도 많이 바뀌고. 네. 1년 동안 두 번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죠. 2022년 12월에 까나리아 바이오 M이랑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을 하고 네. 2023년 2월에 대표 이사직에서 물러나서 그동안 이제 최고 전략 책임자 CSO로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까나리아 바이오 M의 매각한 규모가 사실상 50억 원 정도로 알려져가지고 이제 좀 주주들이 실망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1년 뒤인 지난해 12월에 바이오솔루션이라는 새 주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오솔루션 측 인사가 이사회를 이제 장악을 하면서 기존의 헬릭스미스 임원들을 이제 모두 이제 몰아내게 내주셨나요? 됩니다. 네, 그래서 오케이. 지금은 헬릭스미스 관련 임원들이 한 분도 남아 계시지 않고 완전히 이제 새로운 회사가 됐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엠이 문제겠죠. 근데 그 지분 관계가 계속 있었습니다. 헬릭스미스랑. 네. 그런데 이제 올해 초에 이제 어떤 소송 등을 통해서 이제 많이 정리가 됐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완전히 종결되면서 이제 더 이상 헬릭스미스와 카나리아 바이오엠 지분 관계는 이제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완전히 이제 바이오 솔루션의 헬릭스미스가 된 거죠. 어쨌든 뭐 사명 바꾸는 뭐 그런 시도들도 있었는데 뭐 바뀌진 않았지만 어쨌든 네. 그런 이제는 완전하게 바이오 솔루션이 장악을 했다라고 봐도 되는 거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이오 솔루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약간 이해가 되긴 하네요. 이러면서 비용 줄이고 네. 이게 가능성이 없는 투자를 좀 철회하고 이러면서 좀 이 재정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리를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한다기보단 줄인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뭐 지금 중국에 이제 기술 이전한 파이프라인이 있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임상이 지금 또 순항 중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만큼 완전히 이거를 이제 신약을 완전히 개발을 안 한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고 네네. 이제 그런 이제 현재 잔잔바리들 그런 네, 것들 조금조금한 거. 네, 그런 것들을 좀 마무리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비용이 나갈 것 같지만 지금 바이오 솔루션의 헬릭스미스가 추구하는 그 새로운 사업 방향은 NRDO라고 네. 이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NRDO? 네,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기초 연구는 하지 않고 유망 후보 물질을 밖에서 사와서 이제 개발 후, 그러니까 임상 시험만 진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익을 내는 사업 모델을 말하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 그리고 또 CRO 사업이라고 임상 시험 수탁 대신 임상 시험을 대신해 주는 거. 헬릭스미스가 또 그 마곡에 본사가 있는데 그 지하에 그 동물 실험을 할 수 있는 아주 그래요? 많은 그 동물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임상, 비임상, 동물 실험 비임상
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시험을 이제 대행해주는 그런 사업, 그런 것들을 지금 여러 가지 사업 모델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지금은 고민을 하는 단계고요. 일단 그 전에는 지금 비용을 왕창 줄이자. 일단 완전 새로운 회사로 좀 체질 개선을 거듭나자. 하고. 네, 완전 이제 비우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헬릭스미스의 현재 이제 대표가 이제 정지욱 대표인데 네. 이 정지욱 대표가 올해 초에 이데일리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네. 이 NRDO 쪽으로 가겠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또 이제 내부적으로 보다 좀 NRDO 외에도 다른 것들도 고려를 하고 있어서 조만간 새로운 신사업으로 주주들을 찾아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 보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상당히 지금 주가도 보시는 것처럼 더 이상 이제 내려갈 데가 없습니다. 네. 약간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네. 이제 회사가 새로 태어나는 모습에 좀 주목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알렉스 스미스 뭐 이야기 나눌 때는 뭐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했는데 마지막에 뭐 어쨌든 얘기를 들어보니 체질 개선을 하고 있는 중이고 불필요한 사업들을 좀 걷어내고 뭔가 알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캐시카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으면서 제도약을 기반을 닫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헬릭스 스미스의 앞으로의 행보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체질 개선을 하는지 여부가 시청자분들도 잘 모니터링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뭔가 제도약을 꿈꾸고 있는 헬릭스 스미스를 첫 번째로 봤고 이제는 지금 뭐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뭐 거의 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알테오젠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알테오젠이 지난주에 또 워낙 좋은 소식을 전해줬어요. 네. 오늘 뭐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이런 기술 수출 관련된 제약바이오 일제히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알테오젠 지난주에 빅딜 소식을 알렸습니다. 네네. 주가가 장중한 때 44만 4천 원까지 그쵸.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고요. 오늘도 아마 2%대 네, 상승률 지금 43만 9천 원. 네, 나타내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날 일본 제약사 다이이치 상쿄랑 항체 약물 접합체 ADC 항암제 엔허투의 SC 제형 그러니까 정맥 주사 제형을 적용시키는 그 플랫폼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다, 독점 계약했다라고 이제 알렸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알테오젠의 또 잭팟이 터졌습니다. 지난주에 뭐 15%나 주가가 또 뛰어오르면서 코스닥 시총 1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그러면은 일본 기업과 한 계약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네, 4,200억 원인데요. 이제 선급금 그러니까 기술 계약을 하자마자 그냥 바로 주는 주는 돈, 네. 계약금이 이제 280억 그리고 마일스톤 단계별 기술료가 약 4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ALT B4를 적용한 첫 상업화 제품이 이제 일정 부분의 매출액을 달성했을 때 그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또 이제 입금을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다이이치 상쿄는 아스트라제네카랑 엔허투라는 항암제를 공동 개발했습니다. 이 엔허투는 대표적인 ADC 항암제인데요. ADC는 그 4세대 항암제로 유도미사일로도 불립니다. 이제 항체 약물 접합체인데 지난해 이 매출 규모만 3.5조 원, 3조 5천억 원을 기록한 이제 블록버스터급입니다. 네. 이제 항체가 암세포를 표적화하고 그리고 강력한 항암제를 그 암세포 내부로 전달해서 그 해당 암세포만 그 미사일처럼 그쵸. 쏴서 집중 죽이는 타격하는 거죠. 네, 그래서 효과적으로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항암제는 정맥 주사 형태로 투여를 받습니다. 정맥 주사는 천천히 시간을 오래 들여서 맞는 주사고요. 3주마다 이 엔허투의 경우 3주마다 가서 90분 동안 맞아야 한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땐 일상생활을 할 때는 살짝 부담되는 그쵸. 거라고 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단백질 형태의 치료제이기 때문에 이 통증이 상당히 아픈 걸로 아프군요. 알려집니다. 그런데 이제 피하 주사 SC 제형은요 투약 시간이 이제 짧고 그리고 바늘도 조그맣고 그리고 이제 주사제에 관련했을 때 어떤 생길 수 있는 여러 부작용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약 편의성이 압도적으로 올라갈 거다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서 나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알테오젠이 뭐 지난
2월에도 머크랑 또 네. 기술 수출했잖아요. 이 기술 수출 어쨌든 글로벌 제약사들과 기술 수출하면서 차근차근 돈 벌어가는 회사들이 우리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주가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게 또 하나의 뭐 머크만큼의 규모는 아니지만 이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뭐 머크 이야기, 독점 계약 이야기는 다 아시겠지만 네네. 올해 2월에 이제 미국의 MSD 머크랑 키트루다에 적용할 SC 제형 플랫폼을 기술 수출했죠. 키트루다는 다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의약품입니다. 그쵸. 지난해 매출 35조 원을 어우, 기록한 네. 제품이고요. 여기다가 또 7월에는 산도스라는 그 회사랑 SC 제형을 적용한 바이오 시밀러 제품군을 확대하는 그런 계약도 맺었습니다. 네. 자, 이러면 이제 키트루다뿐만 아니라 일본의 에너투까지 함께 뭔가 공급할 수 있는 시장을 넓혔는데 자, 이제 알테오젠이 이제 궁금한 건 앞으로 더 갈 수 있느냐라는 네. 겁니다. 네. 지금 코스닥 시총 1위를 차지한 지가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꽤 흘렀어요. 이제는 시장에서는 근데도 여전히 더 올라갈 수 있다. 아직도 알테오젠이 성장 초기다. 뭐 그런 해석들도 있던데 네. 석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알테오젠 그 주식 자체보다는 지금 요즘 그 의약품 개발 트렌드가요. 네네. 투약 편의성을 높여주는 네, 그쵸. 쪽으로 가고 있는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만 제형 같은 경우도 매일 맞는 것에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만 한 번에 그렇죠. 한 번 이런 식으로. 한 달도 있고 이제 앞으로는 6개월 오. 그리고 12개월짜리 제형도 지금 개발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FDA에도 그 신약을 허가해주는 그 승인 가이드라인의 어떤 기조가 환자의 삶을 더 풍요롭게 그치. 한다는 게 윤택한 어떤 삶을 기조라고 위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약 편의성을 높이려는 시도들은 계속해서 제약 빅파마들의 경우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이런 점에서 알테오젠의 SC 변경 제형 기술은 그 지금 시작이라고 보는 것도 그 무리가 타당하다고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 미국의 할로자임이랑 알테오젠 이 전 세계 딱 두 곳만 SC 변경 제형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러면 할로자임이랑 알테오젠은 중에서 누가 더 좋은가 했을 땐 알테오젠 기술이 조금 더 특허 측면이라던가 기술적에서 우수하다고 이제 나옵니다. 알테오젠의 그 플랫폼 제형 기술 같은 경우는 고온에서 분해가 좀 덜 되고요. 그리고 특허 만료 기간 시기도 더 알테오젠이 깁니다. 할로자임이 2030년이고 알테오젠은 2040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더 알테오젠이 그러게요. 오래 간다는 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뭐 플랫폼이기 때문에 네. 플랫폼은 사실 이제 신약 후보 물질은 딱 하나지만 플랫폼은 어디에 제형을 적용할 수 있으니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아주 상당한 그 자산, 그 기술 이전 자산의 어떤 후보 물질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선 알테오젠이 이제 시작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오늘도 뭐 44만 원 돌파하기 위해서 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플랫폼 기술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분야 또 계약 기술 수출할 수 있는 기업들도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는 상황이고 이 특허도 기존에 있는 할로자임보다 10년 더 어쨌든 10년 더 돈을 벌 수 있는 네. 이 여건을 갖추고 있는 거니까 알테오젠 주주분들 뭐 조금 더 화이팅 해보시고 수익 더 내보셨으면 좋겠고요. 알테오젠의 또 다른 기술 수출 이야기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 디피 인사이트 석지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네,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